분명 태성형의 체온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느껴온 익숙한 감촉과는 확연히 다른 강렬하고 낯선 기운에 아내 김서연 씨의 손이 멈췄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 낯설잖아. 그녀가 가장 존경하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 강민준이었습니다. 이 금지된 이야기는 한 통의 별장 초대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강민준, 45, 촉망받는 건축 디자이너로 불리지만 5년 전 이혼 후 내 삶은 일 외의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다. 퇴근 후 텅 빈 집이 안겨주는 공허함은 내가 감수해야 할 외로움의 무게였다. 민준아, 나 해외 출장 전에 가평 별장 키 줄게. 너 먼저 가서 푹 쉬고 있어. 전화를 건 사람은 나의 대학 선배이자 사업 파트너인 오태성 50세 형이었다. 나는 형을 가장 존경했다. 성실함, 사업수완, 그리고 아내 김서연 씨 42세에게 보이는 한결같은 애정까지. 형의 따뜻한 권유에 나는 결국 금요일 오후 가평 호숫가 별장으로 향했다. 태성 형의 별장은 고요하고 고급스러웠다. 나는 형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집에 들어섰다. 태성 형은 늦을 예정이었고 서연 씨 역시 외출 중인 듯했다. 긴 운전의 피로를 풀기 위해 나는 손님용 서재의 가죽 소파베드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나는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온기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부드러운 향기와 여자의 체온.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 감각에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척였다. 이불 속에서 익숙한 듯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손길이 내 몸에 가까이 다가왔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밀착감, 허리를 감싸는 부드러운 팔. 여보, 일찍 왔네. 나지막하고 속삭이는 목소리. 그제야 나는 화들짝 정신이 들었다. 이건 김서연 씨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나를 남편 태성형으로 착각한 것이다. 나는 입을 열어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내 몸은 5년간의 공백을 채우듯 반응하고 있었다. 서연 씨의 몸이 더욱 가까이 밀착되었고 내 몸을 어루만지는 손길은 망설임 없이 깊숙이 파고들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 씨의 움직임이 멈췄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촉감에 그녀는 명백한 강한 이질감을 느낀 듯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당혹스러움으로 터져나왔다. 이건 익숙한 체온이 아니야. 20년 동안 느껴온 것과 달라. 서연 씨는 벌떡 일어나 서재에 불을 켰다. 딸깍 밝아진 불빛 아래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앉았다. 거기 서 있는 서연 씨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얇은 슬립 차림이었고 내 얼굴은 충격과 당혹감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민준 씨? 서연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형수님 그게... 나는 말을 잇지 못했고 서연 씨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듯 얼굴을 감쌌다. 어떻게... 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 앞에 서게 되었다. 서재에 불이 켜진 후 시간은 멈춘 듯했다. 서연 씨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슬립 차림의 자신과 이불을 끌어안고 앉은 나를 번갈아 보았다. 극도의 당황스러움과 함께 우리는 방금 일어난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임을 직감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서연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남편이 온 줄 알고 남편이 말을 안 했나 봐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쩌면 태성형은 급하게 약속을 잡느라 아내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깜빡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형의 사소한 실수에 갇힌 가련한 공범이 된 것 같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형수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선배를 배신할 수는 없었다. 서연 씨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정말. 그녀는 황급히 문을 열고 방을 나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별장 전체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혼자 남겨진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머리로는 이 상황을 지워야 한다고 명령했지만 몸에는 아직도 그녀의 부드러운 향과 낯선 체온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태성 형이었다. 민준아,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오늘 밤엔 못 들어갈 것 같다. 내일 저녁쯤에나 도착할 것 같아. 서연이한테 저녁 같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편하게 쉬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태성 형은 나를 홀로 둘 수 없다며 배려했지만 그 배려 덕분에 나는 형의 아내와 둘이 이 집에서 24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나는 깊게 숨을 쉬고 거실로 나섰다.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서연 씨의 뒷모습이 보였다. 평소라면 단정하고 우아하게만 보였을 그 모습이 지금은 아까의 은밀하고 떨리던 순간과 겹쳐 보였다. 아, 민준 씨. 서연 씨는 돌아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얼굴이 아직 약간 붉어 있었다. 우리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놓여 있었지만 그 모든 평범한 소리들, 젓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 국물을 뜨는 소리 사이로 어색한 침묵만이 맴돌았다. 우리는 시선을 피했지만 자꾸만 마주쳤다. 서연 씨의 금지된 욕망이 어디로 향할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아슬아슬한 다음 이야기를 곧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정이 넘어갔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목이 말랐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잠 못 주무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거실 소파에 서연 씨가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실루엣만 보였다. 그녀 역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녀 옆에 앉았다. 오늘 일 계속 생각나서요. 서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 씨도 마찬가지죠?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형수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서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결혼 15년 차예요. 겉으론 행복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고 절 사랑하지만 여자로서의 갈증 같은 거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절박하게 빛났다. 오늘, 아까 만졌을 때 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강하고 낯선 기운을 느꼈어요. 그게 자꾸 궁금해요.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기분일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참을 수 없는 열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다. 형수님,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태성 형은 저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알아요, 민준 씨.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손등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손은 뜨거웠다. 딱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궁금증을 풀어도 될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오늘 밤만.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나는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5년 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이
그녀의 간절함에 힘을 얻어 폭발했다. 저도 궁금해요, 형수님. 나는 결국 고백했고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서연 씨와 나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거실을 가로질렀다. 안방 문 앞을 지날 때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다. 태성 형이 잠들어 있을 것이다. 이 집에서 형의 아내와 내가 금기를 저지르러 간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다. 우리는 손을 꽉 잡았고 그 손의 뜨거운 떨림만이 서로의 두려움과 열망을 증명했다. 서재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밖의 호수 위에는 희미한 달빛만이 반사되고 있었다. 서연 씨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모든 것을 숨겨주기를 바라는 듯 했다. 나는 소파베드에 먼저 앉았고 서연 씨가 조용히 내 옆에 기대어 왔다. 너무 떨려요,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형수님.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내 주저하던 이성은 본능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무너졌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닿지 않기 위해 애썼던 수많은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맹렬하게 서로를 탐색했다. 5년 동안 억눌렸던 민준의 외로움과 15년 결혼 생활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서연의 갈증이 폭발했다. 서연 씨는 자신의 입술을 물고 소리를 참았고 나는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격렬한 반응에 압도되었다. 시간은 무의미했다. 우리는 오직 서로의 체온과 숨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강렬하고 낯선 파장에 집중했다. 서연 씨는 나를 끌어안았고 나는 그녀에게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열기를 되찾았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선 고립되었던 두 영혼이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는 구원과도 같았다. 그 절정의 순간 서연 씨는 나를 꽉 붙잡으며 속삭였다. 민준 씨, 너무 달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황홀함과 동시에 충격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태성 형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심장이 쪼그라들었지만 동시에 5년 만에 느껴보는 완벽한 충족감에 무력해졌다. 서연 씨에게서 흘러나오는 솔직하고 격렬한 감탄은 나를 더욱 깊은 금기로 끌어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과 잔잔한 땀 냄새만이 감돌았다.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잠시 서로를 마주보지 못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소파베드 위 두 사람의 모습을 비췄다. 우리는 분명 죄를 저질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충만한 기분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형수님, 쉿.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서연 씨가 내 입술을 막았다. 잠시 후 그녀는 내 품에 안겨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저는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이토록 강렬한 열망을 느낄 수 있는 여자라는 걸 잊고 살았어요. 태성 씨는 언제나 다정했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후회와 만족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저는 형수님을 욕망했습니다. 형수님도 저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죄를 지은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합리화하듯 말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태성 형에게는 영원히 숨겨야 할 둘만의 끔찍한 비밀임을 다시 확인했다. 서연 씨는 서서히 냉정을 되찾으며 말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건 단지 이례적인 착오였어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방금 겪은
금지된 기쁨의 강렬한 잔상이 너무나 깊게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곧 서재를 나섰다.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진 듯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채로 서재에서의 밤이 지나고 여명이 밝아왔다. 나는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서재를 빠져나와 손님용 침실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했다. 하지만 내 몸에 남아있는 강렬한 잔열과 서연 씨에게서 받은 숨막히는 충족감은 어젯밤이 현실이었음을 잔혹하게 증명했다. 나는 세수를 하며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봤다. 죄책감과 흥분이 뒤섞인 낯선 표정이 걸려 있었다. 아침 식사는 어젯밤보다 더 지독한 어색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서연 씨는 완벽한 주부의 모습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나와 그녀 사이에 어젯밤의 비밀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으로 어젯밤 일을 묻기로 했고 오늘 중으로 내가 별장을 떠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막 짐을 꾸리려 할 때 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오태성 형이었다. 민준아, 미안해서 어쩌냐.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오늘 저녁에도 못 들어갈 것 같다. 하루 더 늦겠다. 미안하지만 서연이 옆에서 하루 더 쉬고 있어라. 혼자 두는 게 마음이 안 놓여서. 나는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루 더. 태성 형의 배려는 우리에게 금지된 기회를 제공한 셈이었다. 나는 억지로 평온한 목소리를 만들어 네, 형님.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일 잘 보세요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텅 빈 거실에서 망연자실 서 있었다. 운명 혹은 악마의 속삭임이 우리를 시험하는 듯했다. 그때 주방에 있던 서연 씨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내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체념과 열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태성 씨가 하루 더 늦는데요. 그녀는 속삭였다. 네, 형수님. 저는 이만 짐을 싸서 나가보겠습니다. 이러는 게 맞습니다. 나는 이성적으로 말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태성 형을 향한 죄책감에 의지했다. 서연 씨는 나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다. 가지 마세요, 민준 씨. 그녀의 눈빛은 밤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도 알아요.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걸. 하지만 신이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더 준 것 같아요. 어젯밤 저는 15년 만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태성 씨에게서는 채울 수 없는 강렬한 충족감이요.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배신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십니까? 나는 죄책감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다. 나중에 감당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이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어요. 서연 씨는 나의 귓가에 속삭였다. 아무도 모를 이 비밀을 오늘 하루만 더 연장해요. 그리고 서재 말고 오늘은 안방으로 가요. 그녀의 마지막 속삭임은 나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안방. 태성 형과 서연 씨의 부부 침실. 그곳은 이 집에서 가장 신성하고 동시에 가장 금지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태성 형에 대한 배신을 극단까지 끌어올리는 행위였다. 나는 잠시 주저했지만 서연 씨의 뜨거운 눈빛과 내 안에서 이미 피어난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은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했다. 형수님, 나의 떨리는 목소리는 결국 허락이었다. 우리는 가장 깊은 죄의식 속에서 그리고 금기를 깨는 극한의 흥분 속에서 태성형의 침실로 향했다. 그 방의 침대는 태성형의 채취와 서연 씨의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젯밤보다 더욱 격렬하고 탐욕스럽게 서로를 탐닉했다. 장소가 주는 위험함은 우리의 본능을 더욱 자극했고 죄의 깊이는 한없이 깊어졌다.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욕망의 늪에 빠져 금지된 주말을 이어갔다. 황홀했던 주말은 잔인하게도 그 종말을 고했다. 별장의 창밖으로 쏟아지던 아침 햇살은 이틀간의 완벽한 꿈이 이제 현실의 차가운 그림자 아래로 돌아가야 함을 알리는 냉정한 신호였다. 서연과 민주는 각자의 짐을 챙기면서 이 공간을 가득 채웠던 밀도 높은 감정과 열기를 어떻게 정리하고 내려놓아야 할지 침묵 속에서 고민했다. 그들은 단지 옷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깊숙이 침투했던 상대의 흔적을 지우고 각자의 원래 궤도로 되돌아가는 고통스러운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의 먼 산을 응시했다. 그 어떤 대화도 이 상황을 가볍게 만들 수 없었다. 이틀 동안 나눈 수많은 진심과 교감은 이제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거운 침묵으로 변했다. 이 관계는 시작부터 기한이 정해진 일탈이었고 이제 그 기한이 끝났음을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결국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틀 동안의 일은 여기 두고 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굳건했지만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그들이 이 주말 동안 경험한 모든 것, 서로에게 털어놓은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격렬했던 감정의 교류는 평생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로 영원히 봉인되어야 했다. 그들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규칙이었다. 이 합의는 말로써 여러 번 반복될 필요가 없었다. 눈빛만으로도 그 무게와 심각성이 공유되었다. 현실로 돌아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 속에서 이 금지된 시간을 잊고 살아가야 한다는 고통스러운 작별의 약속이었다. 짐 정리가 끝난 후 서연은 민준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낯선 감격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속삭였다. 민준 씨, 이 주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황홀했지만 가장 위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그녀가 감히 예상치 못했던 깊은 감정의 폭발과 그로 인해 짊어지게 된 현실적인 위협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억눌려왔던 감정을 해방시키고 잠시나마 서연이라는 개인으로서 존재하게 해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 위험한 감정의 불씨가 그녀의 단단했던 일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냉철한 인식도 함께였다. 그녀의 고백은 이 아름다운 일탈을 이제 끝내야만 하는 당위성을 더욱 분명히 했다. 민주는 서연의 고백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자신 역시 이 이틀이 민준이라는 이름으로 경험한 가장 강렬하고 지독한 아름다움이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의 손을 잡고 있을 수 없었다. 그 행동은 금지된 주말을 현실로 끌고 들어오는 위험한 미련일 뿐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짧은 작별 인사만을 남기고 별장의 현관으로 걸어나갔다. 문을 열고 나서기 직전 그는 단 한 번 아주 짧게 서연을 뒤돌아보았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면서였다. 별장의 현관 앞에 선 서연은 평소에 차갑고 이성적인 모습이 아닌 한층 더 섬세하고 연약해진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민준의 가슴에 깊이 박혀들어 그가 앞으로 살아갈 메마른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를 강렬한 잔상으로 자리 잡았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민준은 주저없이 발을 들여놓았다. 철컹.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현관에 서 있는 서연 씨의 모습, 마지막 햇빛을 받아 부서지던 그녀의 눈빛은 민준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금지된 주말의 강렬한 잔상으로 새겨졌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하강했다. 민준은 텅 빈 공간 속에서 닫힌 문을 응시했다. 이제부터 그는 이틀간의 기억을 깊숙한 곳에 묻고 현실의 민준으로 완벽하게 복귀해야 했다. 이별은 이렇게 가혹하고도 아름다운 형태로 완성되었다. 두 사람의 삶은 다시 각자의 궤도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심장 깊은 곳에는 영원히 공유되는 금지된 주말이라는 비밀스러운 좌표가 찍혀 있었다.